요 전에 무등을 보면 김수영의 눈, 목회장도 기양지 다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안 할 거고요. 자, 바로 넘어가서 자, 채만식의 자, 미스터 방. 자, 요거 하고요. 자, 문제 풀고 자, 그 다음에 뒤에 오늘은 조금 할 게 좀 많습니다. 좀 빡세요. 먼저 미스터 방. 자, 채만식. 자, 채만식 한번 보자. 자, 실판 보시면요. 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일제강점기. 자, 인물의 유형입니다. 자, 이것은 일제강점기예요. 몇 페이지냐면 40페이지야, 40페이지. 자, 일제강점기의 인물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제강점기의 인물 유형은 딱 셋 보시면 돼요. 셋.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소시민이라고 하죠. 대부분이 자, 농민이었습니다. 좀 많이 줄일게요. 자, 농민이었고 가끔 도시노동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농민과 도시노동자의 관계는 농민이 도시로 올라와서 도시노동자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농민이 도시노동자로 된 이유는 뭘까? 농촌이 살기 힘들어서 어려워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살기 힘든 사람이 도시로 왔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나아졌을까? 전혀요. 똑같이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 기본적으로 가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가난, 자, 유랑, 그 다음에 가족 해체 이런 내용들이 자, 주를 이룹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에 갈등은 어떻게 될까요? 자, 갈등 파트에서는 자,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가장 핵심이야. 물론 해소가 되는 작품도 있어요. 한두 작품 정도. 근데 그거는 번외로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요. 거의 대부분은 갈등 해소가 되지 않고요. 이 가난과 유랑과 가족 해체가 지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돼요. 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보편성이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지식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식인. 자, 지식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 좀 이야기해 볼게요. 자, 물론 이 지식인들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표준어 씁니다. 그래서 표준어 쓰면 무조건 지식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들의 신분은요, 문인과 여기서 말하는 문인이라는 건 글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인이나 소설가가 참 많아요. 특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대부분이 소설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설에서 등장하는 인물. 자, 문인이거나, 그 다음에 선생입니다. 자, 그리고 기자. 자,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자, 그리고 이들은 유학파고요. 자, 그럼 중요한 핵심 한번 가볼게요. 자, 이들은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자, 시대 현실에 대한 시대의식 자체가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들은 현실 비판 인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현실 비판 인식이 있어요. 자,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 같게요. 자, 이들은 가난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현실을 바꿀 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뭐에 빠져요? 무기력에 빠질 수 없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들이 지식인인 것을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건 표준어예요. 사실 표준어와 직업. 결론은 어떻게 하냐면 무기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현실을 이들이 바꿀 수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툭 던질 거예요. 우리 시점에 대해서 배웠었잖아. 기억나? 시점에 대해서 배웠지. 그러면 이 지식인이 뭘 가지고 있는 거야? 가난하고 무기력하니까 고뇌를 반드시 가지고 있겠지. 이 고뇌를 잘 드러내기 위한 시점은 두 가지예요. 자, 하나는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또 하나는 3인칭 자, 선택적 작가 시점이에요. 즉, 이 둘의 공통점은 한 인물의 내면 심리 중심입니다. 요거는 좀 낯설 수 있는데요. 자, 요거 관련된 거 나오면 그때 설명드릴게요. 알겠죠? 지금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자, 그럼 질문 하나 던질게요. 하나 더 던질게. 저 고뇌라는 것은 내면 심리잖아. 그치? 그러면 텍스트를 딱 봤을 때 대사가 많겠니? 아니면 서술이 많겠니? 서술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 가죠? 그래서 내면 심리 중심으로 쭉 고뇌를 중심으로 읽어갑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우리가 오늘 배울 기회주의자예요. 자, 기회주의자는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들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친일이었다가, 자, 친소였다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기 친미. 이런 식으로 계속 자신, 즉, 일본이, 자, 기세가 있으면 일본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소련이 기세가 있으면 소련과 친하려고 하고요. 미국이 기세가 있으면, 자, 미국과 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 현실에 뭐 하는 거예요? 부정적 현실에 순응하는 사람입니다. 순응, 타협. 자, 그리고 좀 더 어려운 얘기 할게요. 자, 시대 조류의 편승 혹은 순응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대 조류라는 것은 시대가 흘러가는 흐름입니다. 조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해류, 어떤 물살의 방향 이런 뜻이기 때문에 시대가 변화하는 것에서 그때그때 모습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공통점 한번 볼까요? 자, 이들은 역사인식이 있다 없다? 역사인식 없습니다. 지식인은 역사인식이 있지만 얘는 역사인식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부자입니다. 돈 되는 일이라면 다 해요. 자, 이게 기회주의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배울 게 얘거든요. 기회주의자. 자, 이 기회주의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자, 마이너스 대사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행동 묘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무조건 마이너스 인물인 거야. 그러면 작가가 왜 이 기회주의자를 주인공으로 잡았는가? 왜 주인공으로 잡았는가라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자, 뭐 주고 싶은 거야? 자, 비판의 어떤 반응을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정말로 어떤 의도는 하나입니다. 자, 바로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 교훈성입니다. 바람직한 삶의 자세. 이 교훈성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단어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바람직한 삶의 자세. 이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지금까지 수능이나 평가원, 보통 이제 6월, 9월을 평가원이라고 하고 고3 때 보는 수능은 11월에 보는 건데요. 그냥 후려쳐서 평가원에서 지금까지 정답 선지로만 9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늘 무조건 이걸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문학의 기능이자 방향이야. 알겠지? 바람직한 삶의 자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국어 선생이라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삶의 방향 이런 것들 얘기해 주는 게 맞아. 어떤 게 옳은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맞아. 근데 많이 그런 말씀은 잘 안 하시죠. 그치? 자,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 요즘에 막 국어 강사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저기 뭐 동기부여 얘기.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게 동기부여 같아. 그거를 어떤 친구들 막 공부하기 직전에 동기부여 막 찾아본단 말이에요. 찾아보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그 시간에 영단어 하나 더 외우시고 수학 문제 하나 더 외우면 됩니다. 동기부여라는 것은요, 그냥 본인이 바뀌어야 모든 게 바뀌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 그런 영상 찾아서 내가 동기가 부여될 것 같으면 이미 몇 년 전에 부여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어.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모든 원인은 누구한테 있냐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운칠기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운이 3이고 그 다음에 기가 7. 근데 선생님은 생각이 좀 다른데 운이 7이고 기가 3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운칠기삼. 맞구나. 운이 7이고 기가 3. 근데 그 기술, 본인의 능력, 그 다음에 의지, 성실성, 이런 것들이 사실 운의 7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그걸 해야 운이 다가와요. 저기 잘 모를 수 있지만 축구선수 인자기라는 친구가 있어요. 필리포 인자기라고요. 세리아 A, 전설적인 축구선수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대표까지 하면서 지금 이제 어느 팀에 아마 감독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선수는요 되게 신기해요. 그 선수는 뭐냐면 골대 앞에 이렇게 서 있거든요.
골대 앞에 서 있는데 골대를 맞고 공이 오면 꼭 그 사람 앞에만 가요. 진짜 신기해요. 그리고 우리 편이 슛을 하잖아요. 그럼 얘는 멀뚱멀뚱 이렇게 다니다가 얘 맞고 들어가요. 그리고 수비가 걷어내면 이상하게 얘 머리 맞고 막 들어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공이 얘만 따라가요. 그래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 보통 이제 주워먹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인자기의 삶을 보면요. 얘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는 게 뭐냐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이 이쪽으로 가다라는 걸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에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연습을 해요. 그러다 보니 그 상황이 왔을 때 본인이 어디 있는 거예요?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입니다. 근데 그 실력을 우리는 겸손하게 혹은 부러움이 좀 섞인 운이야 라고 폄하를 하거나 그 스스로 자신을 낮춰서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중요한 건 기술이 진짜 중요해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지옥이라고 생각한다면 걸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걸어야 모든 게 바뀌니까 누구나 동기는 가질 수 있거든요. 누구나 마음도 먹을 수 있고 누구나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어제 우연히 이런 비슷한 얘기를 어떤 반에서 했었는데 선생님은 좀 이랬던 것 같아. 보면 선생님 되게 널널해 보이잖아요. 사람이 막 여행 얘기도 하고 막 널널해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이지만 뭐 여러 가지 어떤 재밌는 이야기들 중에서 약간의 허구도 좀 담겨 있을 수 있고요. 약간의 과장도 있을 수 있어요. 야 설마 내가 일본 여행 가서 하면 무조건 이렇게 하겠니? 그 사람 깜짝 놀라게 그러진 않았을 거야. 근데 그런 거 담겨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확실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사실은 적당히 착하고 적당히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입니다. 길 가다가 뭐 거지가 있더라도 가끔 돈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요. 적당히 나빠요. 만약에 요만한 길에 횡단보도가 있으면 신호등이 있어도 사람 없으면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거 다 담기면 안 돼. 적당하게 나쁜 사람이고요. 그리고 적당히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는 사람. 그런데 그런 추상적인 얘기보다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나는 졸라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거야. 그거는 얘기해 줄 수 있어. 고1 때 선생님이 진짜 영어도 못 읽을 때야. 영어도 못 읽어서 모든 영어를 독일어로 읽을 때입니다. 영어를 못 읽었어. 대문자, 소문자 못 썼어, 얘들아, 고1 때. 선생님. 그러다가 고1 후반기부터 공부를 대학 가야겠다고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아니, 어제 어떤 친구가 막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오늘 5시간 동안 문제 8문제 풀어서 괴로워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5시간 동안 100문제 푼 친구보다 네가 훨씬 더 깊이 있게 제대로 할걸? 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선생님이 재수행도 오래 가르쳤잖아. 그 친구들, 특히 요즘 재수생들이 뭐가 문제냐면요. 문제를 풀잖아요. 그다음 안 풀리잖아요. 그럼 본인이 이걸 풀려고 노력하는 그게 없어요. 이걸 우리는 두 글자로 근성이라고 합니다. 근성이 없고요. 그냥 모르면 들고 와서 그냥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심지어 남할 때까지도 와서 그냥 물어봐요.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거든요. 재수행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얻어요. 쉽게 얻으면 안 남아요. 선생님이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 어떻게 했냐면 막 하잖아요. 막 공부하잖아요. 근데 나는 완전 처음 진짜 노베이스. 보통 얘기하는 노베이스. 국어 막 10점, 20점 맞을 때니까. 알고 푼다기보단 찍어서 운 좋게 맞은 거겠죠. 그래서 그때 할 때 요걸 밑줄을 치잖아. 그러면 밑줄을 치면 이걸 내가 몰라. 그럼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해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해설의 또 내용을 몰라. 그럼 더 앞으로 가야죠? 왜냐면 이걸 알기 위해선 이만큼의 전제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2문제 풀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직접 찾아가고 내가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굉장히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얼레벌레 이제 대학을 가서, 좋은 대학 나와서 이제 뭘 하지라고 고민해 봤는데 4년 내내 일했거든요, 선생님은. 그래서 대학을 약 8년 다녔어요. 군대 2년 빼고. 8년 다니고 나머지는 다
1년 열심히 등록금을 벌어서, 선생님 이제 다니고 해서 8년을 다녔는데, 그러다가 이제 학원 강사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학원 강사로 왜 왔을까? 일하니까 준비된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사회에 나갈. 여러 어떤 뭐죠? 뭐, 사회에 나오기 위해서, 그 어떤 사회라는 괴물과 싸우기 위해서는 칼도 필요하고, 방패도 필요한데, 갑옷도 필요하고, 아무것도 못 만들었어요. 흔히 말하는 토익 점수도 필요하고, 토플 점수도 필요하고, 자격증도 필요한데, 하나도 없었어. 일하느라.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흘러 들어온 게 학원 강사였습니다. 근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때부터 판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국어 언제부터 공부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28부터. 강사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쭉. 근데 마음에 안 들죠. 늘 마음에 안 들죠. 왜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가르치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잖아. 강사잖아. 강사라면 남들과 달라야 되잖아요. 막 갑자기 막 과학지문 나오고 막, 오이씨, 과학지문, 그럼 내가 과학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국어니까. 그래서 기출문제집을 10권을 샀어요. 똑같은 걸. 그래서 그걸 낱장을 다 뺐습니다. 낱장을 전부 다. 왜냐면 우리나라 유명하다는 강사를 다 들었거든요. 선생님이 누람진 가서. 인강 다 들었어요. 그때. 근데 내가 원하는 강의들이 아닌 거야. 그냥 단순히 요거 설명해주고 이런 얘기도 안 해줘. 어떻게 읽어라 얘기 없어. 그냥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거 내용은 이거고 그러니까 이것의 정답의 근거는 이거 이게 다인 거예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울 모든 작품들은 안 배운 것들을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했던 건 뭐냐면 일반 상대성 원리인 거야.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넓은 원리. 그래서 그것들을 공부할 때 그래서 그것만 거의 내 방에 들어가면 거의 낱장들이 다 이렇게 널브러져 있었어. 우연히 보다가 이거 뭐지? 이거 어디서 봤는데? 그럼 막 찾아. 찾는데 막 1시간 걸릴 때도 있어. 찾았어. 그럼 이거 묶어놓습니다. 그럼 귀납법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사례들이 모이면 하나의 원리가 빠져나와. 공통성이. 이해 가죠? 잘생긴 사람들은 막 모았더니 키가 되게 작네? 그럼 잘생긴 사람은 키가 작구나라는 원리가 하나 나오게 되는 거야. 그 공통성. 그래서 그것만 쌤이 한 1년 동안 미친 듯이 팠더니 그러면 내가 그 팠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뭘까? 쌤은 어디까지 고민했냐면 아니 이거를 적절한 것으로 낼 수 있는데 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냈을까? 이 선지의 내용들은 왜 이 순서로 되어 있을까? 그럼 이 선지가 왜 1번 문제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까? 심지어 이거 4번으로 안 놓고 왜 3번으로 놨지? 막 이런 거 있잖아. 정말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 물론 거기에서 쓸데없구나라고 제껴 나갔던 것도 되게 많아요. 이게 왜 3번이 아니고 4번일까? 이런 것들이 막 제껴 나가고. 그리고 왜 이 문장은 왜 이렇게 구성이 됐지? 라는 거. 왜 같은 걸 다른 단어로 표현하지? 그럼 왜 모든 1번 문제는 설명 문제일까? 그리고 우리가 지문을 봤을 때 왜 이건 그림으로 냈고 왜 이건 도식하고 왜 이건 사례지? 그럼 선지 구성은 왜 이렇게 나오지? 모든 것들을 고민했어. 모든 것들을 의심하고. 그러니까 시간은 오래 걸리죠. 근데 그게 다 내 거야. 내가 직접 만들고 내가 직접 파악하고. 공부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공부할 거였으면 누구나 쉽게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많은 그 애기들이 강사들도 그렇고 쉽게 공부하려고 한다는 거야. 본인이 찾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가면 아마 여러분 숙제하실 때 그냥 옮겨 적는 거. 뭐 유튜브 틀어놓고 옮겨 적을 수도 있어요. 내 거기까지는 파악할 수 없으니. 하지만 정말로 깊이 있게 집중하고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해 나가셔야 되는 게 맞아.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 설명하고 이제 어떻게 체크하라는 거 알려드리면, 그지?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체크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왜? 체크가 단순히 내용 파악을 위한 거? Never. 그게 아니라 그렇게 체크한 것들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이야. 그게 바로 내가 알려드리는 모든 것들은 선생님의 20년 노력. 선생님 지금 국어의 신이거든요? 20년 했잖아. 그럼 국어의 신이지. 20년 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어를 배워도 젊은 강사한테 배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적어도 국어를 10년 이상 하신 분들한테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야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으니.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자, 선생님이 이제 또 막 체크할 거 막 얘기해 줄 거야. 그럼 그대로 체크하려고 노력하시라. 왜요? 지금은 틀리는 게 당연하다. 틀리는 거 겁내지 말고. 이해가죠? 틀려도 돼, 지금은.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해가죠?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지금은 막 틀려도 돼. 대신 하려고 막 하셔봐. 성적이라는 게 한 번에 오르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할게요. 여러분 고1 때 여기에 40점도 나오고 50점도 나올 겁니다.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어요. 40, 50점 태반이다. 60점, 70점, 80점도 있을 거예요. 90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노력의 강도겠죠. 근데 아마 그때 나 아마 얘기할 거야. 고생했다. 이제 바뀌자. 첫 번째 여러분들의 그 기준이 첫 중간고사 점수일 겁니다. 그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공부해왔던 모든 생활태도의 반영에 그 점수인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좌절할 필요 없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적어도 나도 했으니 여러분들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대신 좋아요 선생님, 전 이번에 목표가 40점이에요. 야, 그럼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되게 많아요. 진짜 우리 학원에서도 있었어. 근데 그 친구가 그 40점이었던 친구가 마지막 이번 1학기 기말할 때 88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끔 선생님 저희 붙여놓은 거 보면 막 44점 상승 막 이런 거야. 하면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건 결과적인 점수도 중요하지만 내가 부모님께 늘 말씀드려요.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난 절대로 여러분들 탓하지 않아. 부모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시험 못 보잖아? 그럼 난 얘기합니다. 어머니 제 탓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내 탓이 맞고 내가 장수잖아요. 여러분 이끌어가는 사람이잖아. 그럼 내가 힘이 부족했으니 어머니 얘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좀 더 다음에 힘을 내겠습니다. 격려해 주십시오. 그게 선생의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갑자기 얘는 뭐 평소에 뭐도 안 하고요. 뭐도 안 하고요. 그게 무슨 장수야.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께 내가 죄송하다고 합니다. 즉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 테니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얻어가는 게 필요하다. 이번에 점수 딱 해서 점수 나오면 그러면 본인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다음 점부터 무조건 10점 올리고. 왜 못해요?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 용접했던 사람이라 그랬잖아. 고1 때. 전교 뒤에서 3번째. 내 뒤에 테니스부 둘. 500등이 넘어갔던. 근데 나중에 서울대만 들어가거든요. 왜 못해? 나보다 더 잘하실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쌤이 쫙쫙 한 번에 오르지 않아요. 쫙 하니까 파이팅. 모든 건 내가 책임질 거야. 책임질 거니까. 뭐 어떤 강사들은 막 애기 뭐 잘못하면 막 부모님이 일러바치고 막 그러더라고. 여러분도 숙제 안 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숙제 뭐 미흡한 친구도 꽤 많거든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뭐라고 안 해요. 뭐라고 안 합니다. 부모님께 숙제 잘해오고 있나요? 그러면 아이가 본인의 역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계속 사실 살펴봐요. 그러다가 좀 이쯤에 얘기해야겠다 그러면 따로 얘기를 하죠. 그럼 그 친구 바뀝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의 책임, 여러분들이 받은 점수지만 내가 책임질 거니. 그치? 대신 선생님의 책임감을 좀 덜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이해가죠? 이해가죠?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체크 방법 가자. 두 번째. 소설 체크. 요거만 잘 하시면 돼. 자, 기억납니까? 자, 기억나요? 자, 어떤 배경이 있어요. 요거 소설 체크 방법 한번 했었지, 쌤이. 아니면 처음이니? 했었지. 자, 앞에서 우리가 소설. 못 들은 친구도 있겠다. 자, 좀 드릴게요. 자, 봅니다. 자, 어떠한 사건이 있어요. 어떠한 사건이 있고요.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자,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뭐 할 거냐면 여러 가지 반응들을 할 겁니다. 이 반응은 두 가지예요. 자, 심리 태도적 반응과 행동적 반응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반응에 대한 이유와 원인. 이것이 펼쳐지는 게 뭐냐면 바로 배경이죠. 하나의 배경 안에서 그래서 공간과 자, 시간. 자, 이런 배경 안에서 펼쳐져요. 즉, 여기서 얘기하는 배경, 인물, 반응, 이유, 원인. 이게 일치 문제입니다. 일치 문제의 선지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치 문제를 재빠르게 풀기 위해서는 자, 이제 텍스트에 어떻게 체크하셔야 되냐면요. 그냥 막 해보세요. 틀려도 되니까 지금 막 틀려. 여러분들이 하나도 안 틀리면 선생님이 조금 서운해. 가르칠 게 없어서. 지금은 마구마구 틀리십시오. 자, 뭐죠? 배경이 나오면 네모 쳐보시는 거예요. 배경이 나오면 네모를 치시고요. 자, 인물은 동그라미 칩니다. 이때 단. 자, 우선 적어놓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인물은 자, 하나의 장면에 한 번만입니다. 하나의 장면에 한 번만. 자, 이게 핵심입니다. 우선 장면도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인물은 동그라미 치는 거고요. 심리 태도. 우리가 시에서도 정서가 중요했듯이 자, 심리 태도. 오야, 오늘 수업은 진짜 중요하다. 이거 해야 되고요. 이따 윤동주 공식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영어 군담 소설의 원리도 선생님 설명할 거예요. 오늘 꽤 중요해. 자, 심리 태도고요. 행동적 반응은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줄거리 같은 거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얘가 여기에 참여했어. 얘가 그리고 어디로 갔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친구한테. 그래서 그 행동적 반응은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밑줄만 탁탁 쳐놓는 거야. 아, 요게 좀 중요하겠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게 다예요. 여기에 이렇게 쭉 하나, 이 부분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장면이라고 하거든요. 하나의 장면. 그래서 우리는 장면 전환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 하나의 장면은요,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장면 전환이에요. 하나의 장면 표시입니다. 선생님, 그럼 장면 전환 언제 하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는 배경의 이동입니다. 배경 TS. 배경이 바뀔 때예요. 그러니까 시간적 배경이 바뀌거나 공간적 배경이 바뀌면 당연히 새로운 사건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배경이 바뀌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단어가 나올 때예요. 한편, 이때, 어느 날. 이럴 때는 우리가 장면 전환 표시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해볼 거예요. 자, 이때 보세요. 그러면 요 부분을 선생님 말씀드릴게요. 봐봐. A가 있는데요. 자, A가. 자, 룡서는 집에 갔다. 그리고 동생이 나한테 말했다. 룡서는 대꾸했다. 룡선이 두 번 나왔지. 그래도 두 번 다 체크하지 않는다고요. 하나의 장면에서는 룡선을 한 번만 체크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야 요 장면에서 인물이 얘하고 얘만 등장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장면이 전환되기 이전까지는 그 인물은 여러 번 나오더라도 한 번만 체크하는 거예요. 연습할 겁니다. 알겠죠? 자, 시간 드릴 테니 일치 문제 선생님이랑 같이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하시면 되냐면 우선은 중략 부분 이전 있죠. 중략 부분 줄거리 전. 되게 짧죠? 자, 요것만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까지만. 자, 시작. 한 3분만 드릴게요. 빨리 읽어가면서 탁탁탁 체크해 나가야 돼. 내용을 모두 내 걸로 만들겠다. 불가능합니다. 딱 70%만 이해해도 되니까 읽어가면서 체크만 해놓는 거예요. 그 연습이 필요해. 나머지는 문제에서 찾아 올라오자.
자, 2분. 아직은 어렵지, 그지? 어려운 게 당연해. 좀 어디 읽고 있어, 우리 교수님. 오, 좋아. 그렇지, 그렇지. 저 인물은 체크했었어야 돼. 인물. 사람 이름. 자, 같이 가겠습니다. 볼게요. 자, 요 정도 시간입니다. 자, 가자. 자, 30이 넘도록 머슴살이로 전전하던 앞부분의 줄거리 안 읽으면 안 돼요. 여기는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 관계 그리고 시대적 배경이 나오기 때문에 늘 체크해 줘야 돼. 자, 어떻게 해서 방산복 동그라미 쳤어야죠. 이게 사람 이름이니까. 그래서 방산복 동그라미. 돈벌이를 위해서 외국을 떠돌다가 10여 년 만에 서울로 돌아와 밑줄 신기루 장수를 한다. 인물의 정보죠. 아, 인물 정보 이런 건 밑줄 치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신기루 장수라는 것은 그냥 구두 닦기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던 중에 방산복은 해방에다 어떻게 해줘야 돼? 네모 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시간적 배경이니까. 아, 이런 거구나. 그치? 자, 브라질 독립이 배부른가?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독립을 긍정으로 생각하니 부정으로 생각하니? 부정으로 생각하죠? 거기다 마이너스 표시하세요. 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소설은요, 한 인물이 힘들어하는 이야기야. 되게 단순하지? 한 인물이 힘들어하는, 여기 지금 힘들어하는 애 누구야, 지금? 방산복이잖아요. 얘가 주인공입니다. 됐죠? 그런데 독립이라는 건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보편성. 그냥 긍정. 보편적으로. 독립이라는 것은 긍정이잖아요. 근데 얘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 결국 이 세 인물 중에서 먼저 힘들어하는 애, 방산복, 얘가 주인공이야. 됐죠? 지금 내적 갈등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이 1번, 2번, 3번 중에서 얘에 해당하는 인물이 바로 뭐야? 기회주의자입니다. 이해 가죠? 역사인식이 없어. 자, 그 다음 갈게. 이렇게 그는, 자, 그 동그라미. 야, 이야기가 시작되니까요. 자,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 이런 게 이제 그구나. 동그라미. 자, 물결 쳤어야 됩니다. 반감이 솟았다, 물결. 얜 독립이 싫어해요. 자, 2, 3일 지나면서부터야. 자, 2, 3일 지나면서부터. 요거 2, 3일 네모 쳐. 왜? 시간의 이동이 보여집니까? 그렇죠? 2, 3일 지나니까 시간이 바뀐 거잖아. 그럼 2, 3일 앞에다 어떤 표시할래? 장면 전환 표시하세요. 지금은 과도하게 해도 됩니다. 지나면서 자, 장면 전환 자 했죠. 그럼 삼복 동그라미. 장면이 바뀌었으니까 인물 동그라미. 삼복에게 나온 해방의 혜택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뒤에 원인에 대한 얘기 나와요. 그 원인이 바로 밑에 줄.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거 밑줄. 그래서 얘는 해방의 혜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 이게 독립도 할 만한 거보다. 자, 독립을 긍정, 부정. 긍정적으로 표현했죠. 자, 플러스 표시하세요. 자, 삼복은 자 10개를 받아주고 5원을 받아 넣으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못 가서라고 했으니까 시간의 이동인 거죠. 그래서 그러나 뒤에다 장면 전환. 해방을 저주해야 됐다. 물결. 자, 그럼 딱 보면 얘의 심리가 계속 바뀌고 있는 거 보이니? 그렇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막 바뀌죠? 자, 그 이유가 또 뒤에 나옵니다. 삼복이 자기 혼자만 돈을 받으며 더 받아 상관이 없지만 첫째 도가들이 지 맘대로 재료값을 올라. 즉 다시 말하면 처음에 재료를 만드는 사람들이 재료값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도 가격을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게 있다 없다? 없다. 나 혼자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지인, 가족, 고모, 실고모가 5배, 10배 비싸졌습니다. 그러니 신기류 장수는 누구야? 그렇지, 방산복이. 자, 손님한테 아무리 비싸게 받는댔자 재료를 비싼 값으로 사야 하니 결국 도가만 살찌울 뿐이지. 자, 밑줄 쳐보세요. 소득은 전과 다를 것이 없었다. 이게 원인이야. 이게 원인. 그래서 해방을 저주하는 겁니다. 이런 원인을 찾기는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선지에서 물어봤을 때 우리가 심리를 체크했잖아요. 반응, 그치? 그럼 요 주위에 있기 때문에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예명을 그놈의 경제계는 다 뒤졌어. 독립은 우라진다고 독립을 한다. 역사의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마이너스 표시만 하세요. 자, 그리고 석양 때 배경이 나왔죠. 그럼 석양 어떻게 해줘야 돼? 네모. 아, 이런 게 시간적 배경이구나. 앞에다 뭐 해줘? 장면? 전환 표시. 그렇지. 신기료, 괴짝을 어깨에 맨 채 홧김에 어디로 갔습니까? 막걸리청. 막걸리청이 뭐냐? 술집이야. 막걸리 파는데 공간적 배경이죠. 네모 쳐줘야죠. 들어가서 서너 발 들이키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럭저럭 9월도 10월이 되고, 자, 미국 병정이 꼬마차, 미국 찝차입니다. 찝차. 꼬마차와 같이 가득히 퍼졌다. 여러분들 이런 거 본 적 있으면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찝차. 미안합니다. 선생님, 대충 그릴게요. 다시 그릴게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생긴 거 알아, 혹시? 미국 찝차 중에서. 이렇게 생긴 거. 요거 압니까? 미국 찝차? 미국 찝차에서 딱 두 사람만 탈 수 있는 거예요. 미국 찝차입니다. 자, 남학생들, 나중에 군대 가실 거니까,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군대 안 가는 사람 있니, 혹시 남학생들 중? 안 갈 수 있다면 안 가는 게 나아요. 있어요? 선생님은 장교, 사병 다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느낀 건 딱 하나야. 안 갈 수 있다면 안 가는 게. 자, 그 다음. 자, 이어서 갈게요. 자, 그 미국 병정들이 거리를 구경하면서 물건을 사면서, 자, 말이 서로 통하지 못해 답답해하는 것을 보고, 삼복, 동그라미. 그렇죠.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얘가 뭐 해주면 되는 거야? 가서 통역해주면 되는 거예요. 왜요? 얘는 저기 앞부분 줄거리에서 외국을 떠돌다가 10년 만에 왔다 그랬잖아. 나처럼 패왕색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서, 그치? 말로써 통역해줍니다. 그러면서 얘의 지위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19번 문제 한번 볼까요? 19번 문제 봐봐. 여기까지 풀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19번 문제. 자, 19번 문제. 자, 동그라미 1번 봐봐. 서술자가 자신의 내면적 갈등을 중심으로, 이거 밑줄 쳐. 밑줄 쳐봐. 자, 질문 던집니다. 몇 인칭을 얘기하는 거니?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등장해야 되는 거야, 여기에는? 오른쪽에. 나가 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이 나가 바로 뭐냐면, 서술자가 인물로 등장하는 거고요. 이 인물이 바로 자신의 이야기인 거죠. 따라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몇 인칭? 1인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했어. 자, 2번. 관찰자. 무조건 아니죠. 왜? 여기 뭐가 나왔어? 딱 왼쪽에 보면 물결이 보이니? 물결이 보여? 물결이 보인다라는 것은 뭘 표시했다는 얘기야? 심리를 표시했다는 얘기야. 됐어요. 관찰자 아닙니다. X. 자, 쉽게 알아두세요. 관찰자는 심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지금 편하게 알아두세요. 물론 관찰자 시점에서도 왜? 내가 관찰자고 주인공이 쟤가 있을 때 쟤에 대한 나의 심리가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이게 평가원에서 나오잖아? 그러면 논란이 되어버립니다. 굉장히 짧은 텍스트 안에서. 됐습니까? 그래서 관찰자 아니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3번 보세요. 여기 과거 얘기 있어 없어? 과거로 넘어가는 얘기가 있니 없니? 없지? 그럼 3번도 날려. 자, 4번 보세요. 서술자 1인칭이야 3인칭이야? 3인칭이에요. 3인칭입니다. 왜? 작품 안에 나가 등장하면 1인칭, 나가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럼 무조건 3인칭. 됐죠? 1인칭과 3인칭의 기준은 나가 등장하느냐 안 하느냐야? 나가 등장하느냐 안 하느냐? 자, 그래서 인물의 여기 인물 누구? 방산복이 생각이나 말을 통해서 부정적 측면 맞니? 그렇죠? 따라서 선생님이 이걸 5글자로 뭐라고 했어? 계획주의자. 그렇지. 그래서 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몇 번? 4번 이렇게 가야죠. 자, 동그라미 5번 봐봐. 작품 속 인물이 서술자가 돼요. 그럼 자, 몇 인칭? 작품 속 인물이 서술자. 1인칭. 그렇지. 작품 속 인물이 1인칭. 됐습니까? 인물이 1인칭. 결국 여기서는 1번 선지와 5번 선지가 같은 선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됐죠?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볼게요. 자, 또 하나 더 보면, 자, 밑으로 들어가. 요거 그냥 딱 끝내고 쉬자.
중략법은 줄거리 다 읽지 않을 겁니다. 자, 떠돌면서 읽긴 약간의 영어로, 자, 미군 S 소위, 아마도 스미스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 자, 소위의 통역관이 된 방산복 동그라미. 그의 힘을, 다 오타네요. 자, 그의 힘을 등에 업고 큰 권력을 행사합니다. 밑줄, 큰 권력을 행사한다. 결국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친미. 됐습니까? 한편 나오면요, 여러분들, 장면 전환하세요, 앞에다. 한편. 지금 여기서 한편. 앞에다 장면 전환하시고, 한편, 친일 행위를 일삼는 백주사 동그라미. 질문. 얘 긍정인물이야, 부정인물이야? 부정인물이지. 친일이니까. 보편성. 백주사 동그라미. 해방 네모. 빈털터리가 된다, 밑줄. 자, 어디부터 우리가 읽을 거냐면요. 자, 두 번째 단락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볼 겁니다. 백주사는 이렇게 보이는 거. 위에서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부터. 백주사는 비싼 여관밥을 사 먹으면서. 여기서부터야. 자, 백주사 동그라미. 비싼 여관밥을 사 먹으면서, 자, 얘 심적과는 보이니? 울적하다. 이런 거 물결 쳐주는 거예요. 울적하다, 물결. 그리고 나서 뒤에 심리 더 보일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분풀이를 할까? 어떻게 하면 빼앗긴 돈과 물건을 도로 찾을까? 물결 쭉 칩니다. 그러니까 해방이 되면서 얘는 다 뺏긴 거야. 공리를 하던 것이나, 하지만 묘책이 있다 없다? 없다. 묘책도 없었다. 그냥 밑줄만 쳐놓으시면 돼요. 그러자 오늘은 우연히 미스터 방을 만납니다. 미스터 방 동그라미. 얘가 바로 방산복이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오늘 만난 거잖아요. 오늘 네모 치시고, 오늘 시간적 배경. 그 앞에다 뭐 해줘? 장면 전환.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공간적 배경 어디야? 종로 네모. 지향 없이 거니는데 지나가던 자동차가 스르르 멈추면서 서양 사람과 같이 탔던 신사 양반 하나가 내려서더니, 신사 양반 동그라미 한번 쳐볼래? 동그라미만 쳐놔봐. 어쩌다 눈이 마주치자, 아니 백주사 아니신가요? 라고 반기는 것이었다. 자세히 보니 길바닥에서 누구야? 삼복이었던 거야. 삼복이 동그라미.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위에 양반 하나가 누군 거야? 맥락을 봤을 때 삼복이죠. 아,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얘들아. 여기 양반 하나 동그라미 쳤잖아, 그지? 여기 삼복이 동그라미 쳤잖아. 그럼 이렇게 엮어. 그렇지. 그럼 헷갈리지가 않아. 엮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엮으면 같은 인물인 거야. 질문. 현재 인물 몇? 이 장면에 둘. 그렇지. 백주사와 누구? 방산복이. 미스터 방. 됐습니까? 이렇게. 아니, 자네가 네, 삼복입니다. 아니, 자네가. 여기 방산복은 말이지, 원래 백주사의 하인이었어. 해방되면서 된 거야. 뭐 살 때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는 내 집으로 갑시다. 잡아 끄는 대로 끌려온 것이었다 라고 얘기하죠. 자, 넘어갈게요. 자, 미음 보세요. 미음. 이 녀석이 언제적 절하고 무엄스럽게 굴어서, 왜? 원래 하인이었으니까. 물결. 불쾌했습니다. 물결. 자, 질문. 그러나 어떻게 했어? 그 반응 찾아. 불쾌했어. 근데 어떻게 했어? 눈으로 봐. 어디에 물결 치면 돼? 일어서 생각. 좀만 더 가봐. 좀만 더 가보자. 그렇지. 참았다, 물결. 그렇지. 이렇게 가야지. 그러나 뒤는 무조건 중요하다. 자, 기억해. 그러나 뒤는 무조건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러나 뒤는 무조건 중요해. 무조건 체크해야 돼. 참았다. 보아하니 큰 힘을 부리는 것이 분명했고, 자, 물결 쳐. 잘만 하면 그 힘을 빌려서 분풀이도 할 수 있고 빼앗긴 재물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싶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 전체는 인물 둘이거든요. 근데 둘 다 부정적 인물이죠. 그럼 20번 문제가 보여요. 자, 채만식의 소설은 시대에 대한 날카로운 관심을 바탕으로 한 풍자는 비판이란 뜻입니다. 시대의 격변기, 세모. 무기력한 지식인 동그라미. 쌤 설명했지? 지식인은 뭐 한다고요? 칠판. 지식인은 뭐 한다고? 무기력하다고. 그러지? 무기력한 지식인 동그라미. 시류에 기생하는 인물군 동그라미. 얘 바로 누구야? 5글자. 그렇지. 시류. 시대조류. 시류에 순응한다는 게 바로 기회주의죠. 자, 문제점을 포착하여 풍자 밑줄. 자, 오른쪽 물결 쳐볼래? 올바른 삶의 가치와 윤리의식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보게 한다.
이 돌아보게 한다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 성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질문 던질게. 올바른 삶의 가치와 윤리의식. 자, 칠판. 어떤 말이야? 바람직한 삶의 자세. 됐습니까? 이게 이 말이야. 자, 이러한 경향은 미스터 방에서도 나타나는데 강대국의 권력에 지배당했던 현실에서 밑줄 기회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인물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만약에 보기와 텍스트는 대응성을 보셔야 돼. 많은 친구들이 놓쳐. 인물과 인물들은 다른 거야. 이해 갑니까? 포도주와 포도주스는 다른 거야. 이해 가요? 아, 그러면 여긴 인물들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인물이 몇 명? 2명 이상. 누구랑 누구? 방산복과 하나 더? 백주사. 그렇지. 이렇게 잡아냈어야 돼. 대응성이니까. 자,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답 5번입니다. 왜요? 방산복을 이용해서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고자 하는 백수의 모습은 끊어! 얘 지식인이니? 뒤에 보니까 삶의 가치를 상실한 채 시대에 저항하지 못하는 지식인이야? 얘는 지식인이 아니고 뭐예요? 기회주의.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드린 거예요.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면 다 풀리는 거야. 그래서 그 원리를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야, 선생님이. 알겠지? 왜냐면 이것과 비슷한 다른 작품이 또 나올 수도 있잖아. 이 작품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풀 것인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중요해. 자, 21번은 하지 않을, 잠깐만. 21번. 자, 21번 보시면, 자,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봐봐. 21번에 5번 보세요. 미음 한번 볼게요. 자, 텍스트에서 미음 찾아봐. 이 녀석이 언제적 저라고 무엄스럽게 굴어서 얘 뭐 했어? 불쾌했대잖아요. 그렇죠? 불쾌했고요. 그래서 일어서고 싶었대잖아요. 그런데 21번에 선지 5번에서 뭐라고 하니? 자존심을 지키기로 했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저는 5번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푸는 거예요. 쉽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자, 22번 한번 볼게요. 22번. 자, 동그라미 A의 서사적 기능입니다. 서사는요, 글을 읽는 혹은 줄거리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억이 어디 있냐면요. A. 자, A 어디 있어? 나 왜 A 안 보여? 선생님이 체크해놨는데. 기억, 니은, 디귿. 저기 있다, 여러분들. 4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신기료 장수. 됐죠? 네, 됐죠? 자, 신기료 장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자, 우선 기억 들어가죠. 인물의 특성과 처지를 보여주는 직업이죠. 신기료 장수는 직업입니다. 자, 기억이 들어가야죠. 그럼 어떻게 풀까? 대부분 친구들은 여기서 정답을 찾아내려고 하세요. 국어의 핵심은 얘들아, 정답을 골라내는 게 아니야. 오답을 지으면서 정답에 가까워지는 게 핵심이야, 국어는. 정답을 찾으려고 하면 무조건 실수합니다. 자, 우선 기억은 확실하죠. 방산복이 직업이지. 자, 그렇다면 기억 아닌 거 다 지워. 3번, 4번, 5번 됐습니까? 이해 갑니까? 자, 그러면 1, 2번으로 가까워졌죠. 여기서 니은과 디귿 둘 중에 하나만 보시면 돼요. 만약에 니은이 이해가 가. 근데 디귿이 확실해. 그러면 기억 디귿이 정답이고요. 됐죠? 근데 니은은 확실하게 아니야. 그러면 기억 디귿이 정답인 거예요. 정답에 가까워져야 돼. 자, 보세요. 니은 볼게요. 백주사가 방산복을 만나게 된 후, 중략 이후죠. 맞습니까? 그때 새롭게 방산복에 관심을, 즉 백주사가, 다시 볼게요. 백주사가 방산복을 만나게 된 후에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직업, 즉 백주사가 신기루 장수를 하고 싶어해요? 아니죠. 전화 몇 번? 그렇지, 2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푸셔야 돼. 자, 디귿 볼게요. 방산복의 화려한 출세를 상대적으로 부각시킨 거죠. 원래 구두 딱 끼었는데 나중에 출세해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됐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잠깐 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동주 들어갈 거예요.